안녕하세요. 일진여입니다. 일본 전역에서 대지진 전조 증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문가는 지진 플레이트가 비명을 지르는 것이라며 대형 지진이 임박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후쿠이에서 진도 5, 플레이트가 비명을 지르는 거대 지진의 전조, 전문가들이 경종, 겐다이 디지털 기사 보시겠습니다. 9월 4일 후쿠이현 영북지방에서 발생한 진도 5 약 지진. 지상청 가토 타카시 지진 해일 감시 과장은 회견에서 일주일 정도는 최대 진도 5약 정도의 지진에 주의하라고 호소했지만 이번 지진은 거대 지진의 전조일지도 모른다며 메가 지진의 경고를 전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후쿠이에서 진도 5약 이상의 흔들림이 관측된 것은 196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나 타카시는 이번 지진에 대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중부지방은 동서남북으로 이어지는 X자 모양의 단층이 많이 있으며 이번 지진은 그런 단층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며 중요한 것은 단층 활동에 의해 육지에서 일어나는 내륙형 지진이 빈발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육지에서 일어나므로 진원 바로 위에 도시가 있는 경우 더 큰 영향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일본 중부지방은 유라시아판 위에 올라타고 있는데 필리핀 해판에 밀려 유라시아판의 왜곡이 한계에 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판이 한계까지 왜곡되어 튀어오르면 보통 지진보다 규모가 큰 해구형 지진이 발생합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해구형 거대 지진의 전후에 내륙형 지진이 빈발하였는데 이처럼 내륙형 지진이 계속되면 언제 남해 트러프 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에서 반드시 온다는 거대 지진은 크게 100주년 주기라는 남해 트러프 지진, 도쿄 근방의 수도 직하 지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본인들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지진이 바로 수도 직하 지진인데요. 일본 전문가들은 남해 트로프 지진보다 수도 직하 지진이 먼저 올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온다 해도 이상하지 않다고 이미 몇 년 전부터 예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2015년 주간 현대 기사를 보실게요. 수도 직하 거대 지진의 확률 급상승. 이것은 절대적으로 온다. 부제로 지금 당장 도망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네요. 도쿄 신주쿠의 도쿄도청 주변에 앞으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이전보다 20% 상승했다며 특히 도쿄가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혹 요코하마에서 진도 6 이상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도쿄도 상응하여 흔들림에 습격당해 큰 피해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다며 단적으로 말하면 수도권 전체에서 거대 지진 발생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수도권에 거대한 직하 지진이 강타한 후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 지진학 전문가 시마무라 히데기 씨는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신주쿠와 시부야로 대표되는 수도권의 상업지역은 큰 거리에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 많아 눈으로 봤을 때는 안정성이 높을 것 같겠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큰 빌딩이 줄지어 있는 것은 부지를 둘러싼 주변 부분뿐 큰 길에서 한 걸음 부지 안에 들어서면 오래된 목조 점포 등이 밀집해 있는 곳이 매우 많습니다. 수도 직하 지진이 발생하면 이러한 범위 안에 있는 목조 건물이 무너져 곧 불이 나고 생매장된 사람들이 말려 들어가면서 주변을 태워버리기도 합니다. 이만큼 건물이 조밀한 수도권이라며 전문가가 무서운 말들을 내뱉는 것은 지진에 의한 도시의 파괴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계속되는 대화재 때문입니다. 간토 대지진에서는 강 주변의 언덕 지역 등에서 화염에 의해 발생한 상승 기류가 거대한 토네이도처럼 되는 파이어스톰이라는 현상이 다수 발생. 이것은 열풍이 사람들을 끌어올리면서 구워 죽이게 되는 지옥 같은 광경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나 인구 밀집이 높은 도쿄에서 대형 지진이 발생한다면 화재는 제일 직접적인 큰 피해의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목조주택의 붕괴와 그에 따른 대형 화재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후화된 빌딩이 뿌리부터 무너져 간선도로를 막고 연료 탱크 등도 집안의 붕괴로 무너져 연이어 폭발 화염, 하천의 다리 및 육교 등이 폭락하고 교통이 두절되어 사람들이 도망갈 곳은 없다며 동시다발하고 있는 부상자 및 화재 대처에 쫓겨 구급차나 소방차는 절대라고 해도 좋을 확률로 오지 않을 거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전부 한다는 각오로 하지 않으면 수도 직하의 거대 지진은 극복할 수 없다며 내일 모레도 생길지 모른다는 메가 지진으로 더 이상 수도권은 포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며 위험을 알렸습니다. 이렇듯 몇 년 전부터 임박했다고 하는
일본의 거대 지진, 아직까지는 의미 있는 대형 지진은 발생하지 않아 오지 않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지진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지진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진의 규모는 더 커진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일본의 지진판은 한계에 도달했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요. 지진도 지진이지만 지금 일본에서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 지옥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언제 발생할지 몰라도 반드시 일어난다는 일본 대형 지진. 그 거대 지진이 만약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기 전에 발생한다면 일본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에 관련된 주간 포스트 기사를 보실게요. 5월 여러 번 올렸던 긴급 지진 속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색으로 되어 있던 일본인에게 일본이 지진 대국임을 다시 확인시켰다. 빈발하는 알람은 거대한 지진의 전조인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의 위협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다. 이 상황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사망자 4,958명. 이것은 1995년 한신 대지진 이후 발생한 재난으로 지진 등으로 인한 직접적인 사망이 아니라 피난 도중이나 피난 후 사망한 관련 사망자 수다.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이런 관련 사망이 직접 사망을 넘어섰다. 이에 재난위기관리자문관은 피난처라는 장소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한신 동일본 대지진에서는 인플루엔자가, 구마모토 지진에서는 노로바이러스의 집단 감염이 피난처에서 발생했다. 감염병은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피난처가 되는 체육관이나 공민관에서는 밀폐, 밀집, 밀실의 산밀 상태는 피하기 어렵다. 내각부의 추산에 따르면 남해트로프 거대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430만 명이 대피하게 된다고 한다. 재난위기관리정보회사는 남해트로프 지진이 발생할 경우 대피소에서 신종 코로나 감염자가 얼마나 나올지를 시뮬레이션 하였는데 지진 발생 후 일주일 동안 약 16만 명, 4주 후에는 약 33만 명이 감염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어서 전문가는 신종 코로나의 경우 무증상의 양성자가 현재 공표된 감염자 수의 수십 배는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신형 코로나의 감염력이 연간 추정 감염자 수 1,400만 명의 계절성 인플루엔자를 초과한다면 대피소에서 항체가 없는 피난민의 대부분이 감염, 50만 명, 60만 명의 감염자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고 전했다. 그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 것일까? 정부는 4월 현재 각 지자체에 더 많은 피난처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피난처의 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피소 운영 현장에서는 확장할 여유가 없다는 목소리만 나오고 있다. 재해시의 보건위생관리는 지역보건소가 담당하고 있으며 현재의 코로나 대응으로 지진과 함께라면 대응은 기대할 수 없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피해를 입은 경우 대피소에 가는 것이 상식이었다. 하지만 이제 안이하게 대피소를 방문하면 위험에 노출된다. 앞으로는 집에서 피난이 기본, 미지의 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계속되는 가운데 무자비하게 덮쳐오는 지진의 위험과도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제발 코로나 여파가 끝나고 나서 지진이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늦으면 늦을수록 지진의 규모는 더 거대해질 것이기에 일본은 대형 지진에 코로나 여파까지 더해져 어찌되었건 참혹한 지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지옥에서 한국과 단절하자며 한국을 등진 것을 두고두고 후회할지도 모를 것 같네요. 지리적으로도 제일 가까우며 가장 모범이 된 코로나 방역의 경험까지 일본에게 제일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나라가 어쩌면 한국이기 때문입니다. 일진년은 댓글 하나조차도 출처 확인이 되는 것으로 최대한 사실에 기반해서 영상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하루도 좋은 일진 되세요.